안녕하세요. 도홍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2, 외도 피해 경험이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만나는 외도 행위자들 중에는 과거 외도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분류해보면 원가족에서 외도 피해를 본 사람과 핵가족에서 외도 피해를 본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먼저 원가족에서 외도 피해를 본 사람들은 부모의 외도 행위를 목격하거나 목도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부모의 외도 행위를 인지하는 순간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은 물론 자신은 이 다음에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외도와는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 중 외도 행위자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외도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외도와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외도에 익숙해진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원가족에서 부모의 외도 행위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외도에 대한 경각심과 거리두기를 마음에 둡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외도를 학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외도를 마음에 담고서 살아가다 외도 유혹이 다가올 때 부모도 외도했는데 뭘 이라고 하며 외도에 대한 감수성과 경각심을 낮추게 되죠. 부모가 자녀에게 외도하라고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지만 부모의 외도 행위가 불러오는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외도 상담에서 만나는 외도 행위자들을 분석해 보면 원가족에서 부모의 외도 행위가 없었던 경우보다 있었던 경우 더 흔하게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명 외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데요. 원가족의 흑역사를 반복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이를 전문용어로는 반복강박이라고 하는데요. 반복하기 싫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이 강박증과 비슷하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울러 원가족에서 부모의 외도 행위를 경험한 분들 중에는 결혼 후 배우자가 외도하면 어떻게 하지? 라며 불안함으로 배우자를 통제, 검열, 감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정서가 부부 사이에 존재할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안 벌어지는 것보다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외도는 부부의 정서가 불안정할 경우 더 자주 그리고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가족에서 부모의 외도 행위를 경험한 분들이 외도 행위자뿐만 아니라 외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편 핵가족에서 발생하는 외도도 있죠. 원가족에서 부모의 외도 행위는 없었지만 결혼 후 핵가족 내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도가 핵가족에서 발생하는 외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 언급한 것처럼 부부의 정서가 불안정한 경우나 앞으로 다른 영상에서 다룰 의사소통의 부적절함, 성적 문제나 성격 문제 혹은 그 위에 다양한 이유로 핵가족에서 외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가족에서 외도가 발생하면 많은 부부들은 이혼을 생각하지만 실제 이혼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의 상담 경험에 의한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외도 직면 후 이혼하기에는 자녀 문제, 부모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적 문제,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이혼 여부를 떠나 유감스러운 것은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외도 피해자가 외도 상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외도 직면 후 이혼하지 않는 가정에서 벌어지는 경우로 외도 피해자에서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외도가 재발되는 경우도 흔하죠.
이는 외도 직면 후 부부의 삶에 대한 치료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외도 직면 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다 보니 외도의 원인에 대한 분석도 치료도 변화도 없고, 따라서 새로운 외도가 다시금 이어지는 것이죠. 이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외도 직면 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외도 이전의 삶에 대한 분석과 변화를 추구해야 추가적 외도와 새로운 외도를 예방 및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외도 직면 후 이혼한 경우에는 외도 피해자가 외도 상간자가 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 경우 주로 돌싱남보다는 돌싱녀들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로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 버림당함의 아픔을 달래고자 유부남을 만나 외도 행위를 하는 돌싱녀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돌싱녀는 외도 상간자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돌싱녀 대 유부남의 외도 케이스가 다른 외도 케이스보다 예후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는 돌싱녀들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학습 효과로 유부남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기술과 능력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유부남이 돌싱녀와 외도 관계를 맺을 경우 쉽게 그 굴레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아울러 혹 외도가 발각될 경우, 그리고 외도 피해자가 외도 상간자 대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외도 상간자인 돌싱녀는 자신을 보호해줄 배우자가 없기에 위자료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더라도 유부남 가정을 파멸과 파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각종 사실과 진실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도 제공하면서 유부남 가정을 파산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외도로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에 외도 피해를 주는 외도 상간자가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우픈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도 원인 중에는 외도 피해 경험이 한몫을 합니다. 이는 원가족에서 외도 피해와 핵가족에서 외도 피해가 있죠. 따라서 외도는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상이나 이미 벌어졌다면 치료와 변화 등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이는 부부만을 위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외도의 원인 중 하나로 외도 피해 경험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하고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